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위장술과 같은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데 그 결정 앞에서 남편과 아이가 신경을 쓰인다. 사연 볼 것도 없이 N자인데 근데 셀프 지금 만빵 높은데 그런데 아이디어는 그만큼 안 되고 근데 로맨하고 지금 트러스는 거의 일치하고 에이전트하고 컬처도 일치하는데 지금 그러면 자기 있는 직장에서 웬만큼 잘 지내고 있는데 웬만큼이 아니라 진짜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세금 같은 거 환급 받게 해주는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되게 조용히 하시나 봐요. 그러게. 산신령은 뭐랄까? 사부작사부작 일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니에요. 산신령은 그냥 산에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부작 일 안 해요. 일 안 해요? 네. 산신령은 그냥 이게 금도끼가 네 도끼냐 언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다. 저는 돌도끼가 제 도끼인데요. 쇠도끼예요. 아, 쇠도끼였나요? 네. 자꾸 들어. 그래 자꾸 착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금도끼하고 언도끼 다 줬는데 지금은 일을 신령급으로 잘하는 것 아니에요? 환급 산신령이면? 실력급으로 잘한다라는 게 지금 일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아니면 일을 한 것처럼 조용히 보인다는 거야. 일을 확실하게 신령급으로 잘한다 아니에요? 실력급으로 일을 잘한다. 신령이 일을 해요? 그러게 지금 내가 그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다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막 빡세고 길고 답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럴까요? 난 산에 가면 산신령은 절에 가면 그 토끼하고 있는 그 산신령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 쇠도끼만 달라고 했는데 금은 도끼도 같이 주는 분이 산신령이시라면서요. 그분은 아니 그러면 그거 세금은 어떻게 되지? 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종려세나 뭐 불로소득세 뭐 어쨌든 환급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고객한테 만족스러운 그렇죠. 어떤 상황을 네. 만들어줄 것 같다. 쇠도끼만 달라고 했는데 금도끼, 은도끼까지 챙겨주는. 그럼 일을 사연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근데- 그러면 거기에 근데 뭐 지금 정려세를 환급을 받는 여기- 거예요? 여기서 요약이- 안 내는 거예요? 요약이 남편과 아이가 직장 그만두는데 신경 쓴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아이를 더 잘 돌보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아이를 잘 돌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 근데 이분은 사실 이제 좋은 직장 그만두고 내가 새로운 뭔가 정체성을 가질 만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적어서 근데 그게 보내주셨어요. 내담자와 함께 성장하는 심리 네. 상담사래요. 아 그러면 지금 본인이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본인의 엄청 멋있고 아니 근데 엄청 그걸 직업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셨어요? 아, 내용은 그럼요. 자기 생활에서 그걸 해보고 싶대요. 내담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담사 네. 그러니까 정체성. 내담자가 가족이라는 뜻이라고 전 이해했거든요. 아이 가족은 내담자가 아니죠. 가족은 같은 가축의 일원이니까 내담자가 진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산신령인데 자꾸 아니 전문 상담사로서 자기를 이제 발전시키고 싶다. 그 그런- 뜻이겠죠. 공부를 계속 하는데 그걸 실생활에 지금 적응을 하면 실생활에 적용하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본인이 상담사가 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지금 해주겠다. 의견이 분분함으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네, 어떨까요? 내용 읽어보세요. 남편을 남편으로 대우하고 아이를 아이로 보고 제 불안한 마음과 기대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합니다. 거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장술과 같은 좋은 직장을 내려두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 51층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멋진 옷 입고 강의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는데 WPI 센터에서 자기 마음 발표할 때 예쁜 옷 입고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제가 회사를 관두는 결정에 머뭇거리는 이유는 남편이 또 나를 압박하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많이 불안해져서 아이를 아이대로 못 보면 어떻게 하지? 였지만
그것은 제 전문가 과정 발표로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이를 아이 특성대로 키우는 활동을, 내담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담사 정체성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셜록 홈즈 증문즉설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힌트를 얻지 않을까요?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은 그러면 WPI 센터 전문가 과정을 발표로 잘 마무리하면 졸업을 했고, 뭐 혹시 지도자 과정 들어오실 생각이 있으시다는 아니 걸까요? 그 졸업보다 발표를 그 정리해서 발표를 하면서 본인 마음 읽기가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야, 그렇군요. 발표 한 번으로 마음 읽기가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걸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뛰어난 학생인 건 아. 아닌가요? 그러게요. 산신령이시잖아요. 그러게요. 산신령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상담 사연에는 내담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담사 정체성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 이거는 자기가 상담사로서 활동하겠다. 근데 거기 앞부분에 뭐가 있냐면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이를 아이 특성대로 키우는 활동을 쉼표, 이걸 내담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담사 정체성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이를 아이 특성대로 키우는 그러면 활동을 아이하고 남편만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이 뜻이라는 말인가요? 지금 돈벌이보다는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뭐 가정주부 역할에 충실하겠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그렇죠. 가정주부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죠. 아이는 성장하고 엄마는 늙어가고. 그래서 앞부분에 독립적으로 살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독립은 또 다양하니까. 직장으로부터의 독립. 네. 여기서는 제 불안한 마음과 기대는 누구를 통하지 않고 제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한다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근데 남편이 또 나를 압박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이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아주 좋아합니다. 아, 좋아해요? 오. 자기가 이제 아이를 안 봐도 되니까. 아, 그동안 남편이 3개월 정도. 애 보는 데 대해서 상당히 힘들어했다. 오, 잘하셨네요. 네. 네. 그래서 네가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는 애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대해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자기가 해보니까 오. 힘들대요. 오. 힘드셨대요. 그러면 뭐 이젠 또 잘 됐네요. 그쵸. 네. 근데 네. 관세사로서 그녀의 능력은 좀 너무 아까운데. 뭘 아까워요. 의사도 안 하고 집에서 애 많아요. 키우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많아요. 분도 많은데. 명품 가방 사고 싶을 때 아르바이트를 그렇죠. 좀 뛰고. 그렇죠. 관세사도 뭐 황급의 산신령이니까 이 피크 시즌에 가서 뭐 조금 프리랜서 프리랜서로 관세사.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실 거죠, 그죠? 네. 네. 그럼요, 그럼. 뭐 그러면 이미 얻을 건 다 얻었네요. 맞습니다. 사실 얻을 건 다 얻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다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그 WPI 심리상담 공부하시면서 남편은 남편으로 대우하게 되고 그렇죠. 아이를 아이로 볼 수 있게 되셨나 봐요. 그럼요, 그럼요. 심리 상담을 배우고 열심히 이론 공부를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고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기다리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가 이대로 상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배웠거나 상담 심리, 임상 심리를 전공했지만 상담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좌절감에 심리 상담사, 마음 치유사가 정말 내 길이 맞긴 하는 건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심리 상담, 심리 치료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 채로 막연히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면 저절로 심리 상담 전문가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심리 상담,
심리치료 활동은 바로 내담자 마음 읽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마음 치유사로의 도약.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은 자격증 취득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실질적 경험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실전 상담 수련. 멘토 교수의 슈퍼비전을 받음과 동시에 다른 수련생들의 사례도 함께 배움으로써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또한 WPI 워크숍과 사례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상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축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마음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WPI 전문가 과정 상담 실습에서 내담자를 만나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동안 제가 내담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수련의 첫걸음은 바로 내 마음 읽기가 먼저임. 이처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된 후부터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상담에 자신감이 생기니 그 어떤 내담자가 찾아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아니 어쩌면 상담 일이야말로 저의 성장을 위한 저의 천직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당신이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교육과정. 당신의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지원하세요. 그 어떤 상담 대학원 과정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상담 수련을 통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마음치유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63-2440 카카오톡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친구 추가하시면 교육과정 및 특강, 세미나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힘들어. 한의사는 힘들어. 이분 사연 참 마음 읽기 공부 중인 한의사인데 내 마음을 부정한다는 게 저희 한의사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분 사실 사연을 보면 이분은 한의사는 몸을 돌보는 의사일까요? 마음을 돌보는 의사일까요? 둘 다. 그거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몸보다 한의사님들을 찾아가는 분들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본인은 뭘 돌보냐면 침을 돌본다고 착각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찾아오는 환자들 파악을 거의 못 하세요. 그래 놓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건 침하고 이 보약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그래서 엄청 괴로워하고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맞아요. 그럴 때 침을 놓을 때 이 한의사들이 놓는 침은 양의사들이 주사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거의 안 아파요. 따끔도 아니에요. 그냥 뭐 지푸라기 붙었나 할 정도로 그냥 느끼면 돼요. 그런데 그거조차 숙련이 안 되고 아프게 눕는 분들 계세요. 그러게요. 쑤셔넣어요. 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분들이 자기가 이 침을 놓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착각을 하냐면 침을 놓으면 아플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침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한테 저 침을 놓는데요 따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침을 놔요. 아니 주사 우리 한 방 맞는데도 이 따끔하고 아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사 넣으면 진짜 그 자식 아니구나 그 엑서 한 대 지어받고 싶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의사면 안 아파요 그냥 나을게요 아니면 저는 뭐라고 불순 났어요 이렇게 저는 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맞는데 1초 걸려요. 그러게요. 근데 이 숙련되지 못하거나 자기가 주사를 놓는 것에 대한 스스로 이 포비아, 불안, 공포 이걸 가진 사람은 자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하면서 그거를 넣는데 주사를 했는데 3초에서 5초 정도 걸려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더 무섭고 더 아플 것 같아요. 네, 피부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면 그 느낌이 쭉 뭔가 들어오면서 그 찌릿한 아픔이 쫙 박사님. 주사 엄청 무서워한다는. 네. 그래서 이 주사 놓는 분들 진짜 주사 맞는 사람 마음에 대해서는 티끌만지도 생각 안 하고 놓구나. 그 뉴스에서 보면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맞을 때 보면 진짜 느리게 찔러요. 그거 보여주는 쇼 하느라고. 근데 주사는 진짜 1초 안에 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낫는 사람이 또 바늘, 혹시 내가 주사 놓는데 바늘이 꺾여져 가지고 부러지면 어떡할까, 바늘 부러지는 거 걱정하는, 그러면서 주사를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바늘은 안 부러지거든요, 웬만하면. 그럼 어쨌든 그 사람 팔이 부러지면 부러지. 이 의사 선생님 너무 힘들게 지금 환자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딱 프로파일 보면 느껴지지 않아요? 아유, 이분은 환자를 왜 보는 것 같으세요? 보기는 봐야 봐야 되는데. 왜 봐야 돼요? 환자가 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연명하듯이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업은 할 수 없잖아. 이 마음으로 지금 이러는데, 그거를 본인이 한의사로서 일하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마음 읽기 공부 중이래요. 그럼 누구 마음?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일까요? 환자 마음일까요? 근데 환자 마음을 자꾸 읽어보고 싶은데 매번 자꾸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책하고. 왜 그런 이유는 뭘까요? 왜 환자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환자 마음을 못 읽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 어휴, 역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네요. 자기 마음을 읽지 못하면 결코 환자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 마음을 읽고 싶겠어요? 읽기 싫겠어요? 읽고 싶지 않죠. 왜요? 한금씨 왜요? 나는 내 마음 읽고 싶은데. 읽고는 싶은데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책만 드니까 어떡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읽고 싶은데 읽으면 읽을수록 제대로 못한다는 자책도 있지만 자기가 너무 찌질하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많이 느낀 그 느낌인 거예요? 아니면 상당히 낯선 느낌? 상당히 낯설어요. 상당히 낯설어요. 네. 그렇군요. 선을 확실하게 그는. 훌륭해요, 훌륭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의 마음을 본인이 읽고 상담해주긴 상당히 힘들겠네요. 상담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진 않아요. 네, 저는 마음을 낯선데도 네. 나는 상담을 잘할 수 있다. 네. 남 상담해 주세요. 그럼. 아니, 이분이 어쨌든 지금 10월 중순에 이제 자기가 열심히 자기 마음을 읽는 줄 알고 막 전전긍긍하다가 뭔가 나를 너무 부정하고 있고 제대로 못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해서 나 치료 제대로 해봐야지 하면서 환자들한테 엄청 한약을 많이 이렇게 권했대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당연히 이 의사 선생님 뭐야? 아니 그리고 너무한 거 아니야? 반응이 되게 안 좋아서 되게 혼란스럽고, 나는 내가 안 믿고 있는 한의학을 좀 생각해서 약이랑 침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네? 그럼 11월에는 환자한테는 그렇게 했던 게 내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내 몸에 이제 침을 놓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침을 놓아요. 근데 이렇게 침을 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10월에 행동한 거랑 내가 11월에 행동한 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이게 마음 읽기 엄청난 효과 아니에요, 박사님? 이분은 지금 라이브 상담을 기다리지 못해서 저한테 이 사연으로 대면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래요, 네, 박사님?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여기서 설명 안 하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을 읽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나 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내 마음은 그냥 보고 싶지 않고 또 안 보고 그냥 환자 마음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한의사로서 내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침도 열심히 낳고 약도 열심히 지어주고 그랬는데 전혀 별로 반응이 안 오는 문제를 겪게 된 거죠. 근데 어떤 환자는 사실 약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 환자한테 무슨 약을 줘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환자는 침을 놔달라고 하는데 왜 이 환자한테 이 침을 놔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환자들은 그냥 이 아파가지고 온 게 아니고 되게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무슨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으니까 이 동네 한의원으로 온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한의사는 어떤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게 될까요? 근데 그 큰 병원까지 갔다가 나한테 왔으면 사실 더 자신 없이 어떻게 해야 되지? 부담스러울 것 부담스럽다. 같아요. 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왜요? 아니, 김 원장님은 저 세브란스나 서울대병원 갔는데 이거를 이 약을 쓰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는데요 하면 엄청 기뻐하시고 또 치료를 잘 해주신다며요. 심지어 거기서 처방받은 약들이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는 증상과 관련 있는 약들은 다 찾아다가 환자한테 보여주면서 이 약은 끊어야 된다고 교육해요. 다 정리까지 해주고 네. 그런다는데 아니 이 한의사님은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러게요. 저희가 그 큰 병원 의사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못하다 잘하다를 떠나 일단 나는 한의사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지금 분명하지 않으신 이게 이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직업적인 한의사는 어때야 된다라는 걸로 그렇죠. 그거에 더 한약과 매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구나. 네. 아, 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시술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차도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 한의원에 오셨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럼 그 약은 무슨 약이겠어요? 보약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값싸고 질 좋은 재료를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보약을 처방전 해가지고 드시게 하고, 요즘 보약 한 제 하면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이거든. 근데 참 이 걱정이 많으시다고, 이거 진짜 약효는 좋지만은 제가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50만원으로 해가지고 하면, 아니 거기 주로 감초하고 대추만 넣어가지고 달달하게 먹기 좋게. 그러면 그거 50만원 해도 재료비 5만원도 안 들어요. 근데 먹고 나으실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그럼요. 거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척척해주고 이러면 그러기도 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분들 말 귀담아 들어주냐면 그렇지를 않아요. 안 와요. 그 말을 들어주고 약을 지어주면 되게 고마워하죠. 그런데 아니 대학병원에서도 제대로 치료가 안 됐는데 내 보고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는 상태. 그러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한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자기를 부정한다는 마음일 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기 믿음이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사실 환자가 와도 걱정, 안 오면 더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집신장사 아들을 둔 엄마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 사연 어떻게 돼요? 연애 초보님 사연입니다. 연애 초보인데 참 이 그런데 로맨의 매뉴얼에 릴레이션 바닥에 컬처 바닥인데 이분이 연애 초보가 연애 그런데 로맨 매뉴얼인데 사연을 이렇게 요약하면 어떡해요? 내년이면 30대 중반이 된다고 설명해놨던데,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올해 33살이라고 생각하는데 30대 중반이라고 이미 넘겨버렸어.
사연 이어가면서.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30대 중반에 40대 중반이라도 여전히 연애 초보라고 주장하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아니에요. 이분은 상대가 죽자 살자 쫓아오지 않으면 연애하기 참 힘드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연애를 해야 되겠다고 다급함을 느끼시나 봐요. 본인이 다급함을 느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분은 별로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고 철벽을 끊임없이 치는 분이시라니까요. 근데 본인도 그 철벽을 이제 치고 있는 걸 아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이런 지금 걱정하시는 저기 높게 쌓아진 저 철벽을 어떻게 제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 어찌- 프로파일을 보세요. 저 매뉴얼 어디 뭐 드릴로 이렇게 깎아내릴 수도 없고. 근데 저게 매뉴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아이디어이 바닥이에요. 그러면 연애 초보라는 것만 인식을 하지 연애가 뭔가, 연애를 통해서 뭘 얻을 것인가, 연애를 통해서 나는 어떤 새로운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상상을 이분은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하기 힘드시고 해본 적도 없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박사님 말씀 듣기 그러니까요. 전까지. 이분은 지금 서로 아끼고 챙겨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껴야 잘 살아요. 네. 일어나면 어제 잘 잤어요? 이렇게 통화하고 네. 하루 종일 문자하고 그러게요. 밤에 잘 때 잘 자 내 꿈꿔 이러면 악몽에 시달리는 그 꿈을 꿔야 되는 그 남자친구의 그 고민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혀를 반토막을 내야 연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갑자기. 네. 연애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에 대한 판타지나 연애 소설은 이분이 열심히 읽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본인의 연애와 연결시키려면 이 참 쉽지 않겠네요. 박사님 여기 사연 보내는 정성을 들였는데 네, 그녀가 읽어주세요. 용기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좀 어떤 분이 이분의 읽어볼까요? 사연에 대해서 내년이면 30 중반이 되는 여성입니다. 지방 국립대를 나오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연애 경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큰 약점처럼 느껴져서 사람을 만났는데 더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소개팅은 거절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만 쉽게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저는 저의 직감상 항상 처음 보자마자 느꼈던 느낌이 결국 그래 내 느낌이 맞았구나를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싶으면 굳이 더 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저의 태도도 고쳐볼 생각이 있긴 해요. 아니요, 고치시면 안 돼요. 고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성격 때문에 연애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본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뭘 고쳐야 하나요? 네. 저는 깔끔한 외모에 적당한 센서, 저랑 대화가 잘 통하고 착한 사람이면 하는데 제가 너무 눈이 높은 거, 이 눈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아직 남자를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면 어떤 사람을 바라게 되는 네, 거예요? 깔끔한 외모에 적당한 센서, 그런 남자는 이미 바빠요. 이미 유부남일까요? 뭐 유부남일 수도 있고요. 이 본인하고 연애하러 나오는 수고를 이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개팅을 열심히 나갔는데 항상 직감상 첫 느낌 이꼴 끝 느낌인데 그게 맞는 직감이에요. 어차피 이분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그녀의 감을 믿어야겠네요. 그럼요. 이분은 어떻게 해야 연애가 되는지 자연스럽게 만나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만나요? 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어디서 연애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내 연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내나 같은 분야, 뭐 같은 청사 안에 있거나 공무원이 거래처 청사, 뭐 거래처 직원이 아니라 하다못해 우연히 민원인으로서 다장에서 만난다든지 민원인과의 로맨스. 그럴 때 뭐 민원인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 해줘서 될 수도 있지만 민원인 마음에 들고 참 깔끔한 그거 하면 그 앞에서 울어버려요. 그냥 민원인이 갑질을 해서 내가 심히 그거하다 그러면 민원인한테 민원인 넣어요? 민원 넣어? 아이 그렇게 나 하면 공무원인데?
나 매뉴얼 높은데? 그 민원인 입장에서 센스가 있으면 약간의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이분을 돌봐주려고 하는 적절한 매너를 부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대화가 아무래도 될 수밖에 없겠죠. 일방적으로. 일단은 눈에 들어온 남자가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말 안 해도 착한 사람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일상 뭐 연애를 별로 안 했거나 소개팅을 받았을 때 남자가 착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려고 그럴까요? 나한테 잘해주면 착한 그렇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남자가 웬만큼 잘해주려고 하지만 이 34살 소개팅 받아서 나오는 남자는 몇 살쯤 되겠까요? 40 가까워? 30대 후반? 그렇죠. 30대 중반에서 최소한 중반에서 후반까지 되겠죠. 30대 중반에서 후반쯤 되는 남자가 자기 연배에 여자를 만나면 어떤 느낌으로 대하는지 아세요? 말하기 싫어. 왜 말하기 싫어요? 그런 적 없었어요? 네. 그걸 꼭 말해야 알아요? 본인이 본인 연배의 남자를 만나면 그 남자가 어떤 느낌이 주로 드세요? 친구? 친구. 그럼 친구는 다 착하고 깔끔한 외모에 적절한 센스가 있고 대화가 잘 통하죠, 그죠? 남자 친구로 대하는 남자. 그렇죠. 되게 30대 중반에 이 남자 여자는 서로 뭐 말은 친구라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참 대하지 않거든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설렘을 느끼는 관계는 되게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어이, 야, 오늘 황금 씨가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을 네, 황금 썼는데. 씨 여기. 네, 아니 그런데 황금이 여기 옮겨왔나요? 글쎄 김 원장님도 이제 그런 아주 정서적이고 목가적인 표현을 쓰시네요. 설렘을 느낀다. 사람으로 안 느낀다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러게요. 아니 그런 그래도 팩트를 이렇게 알려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또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렇죠. 대처할지 그러고 하게 될것 이래놓고 같아요.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해도 사실 저는 약간 도망갈 것 같다는 게 저희 솔직한 내면의 마음입니다. 오이. 그럼 본인이 뭐로 생각해? 본인은 림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잡히면 안 돼. 도망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기를 요정으로 생각하는. 근데 거기에 대해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저에 대한 자신이 없는 편이고 늘 나 스스로에 대한 수치스러움 같은 게 있어요. 이런 제 마음을 고치고 싶은 건 제 오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놓고 뭐예요? 저도 제 짝을 찾고 싶어요. 외롭다고요. 저 책 짝사랑을 다시 읽어보세요. 짝이라는 거는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짝이에요. 바로 내 짝이에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매의 눈을 하고 매의 눈을 하고, 그런데 그 매의 눈을 하는 매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뭐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특히 요즘 공무원들 중에서 이제 이런 이슈로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공무원 특히 국어 7급까지 남자들보다는 여성이 훨씬 많아요. 네. 9급은 여성이 훨씬 많고 7급도 이 여성들이 많은데 7급에서 좀 여성이 괜찮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대시도 하고 소개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또 여성 공무원이 같은 남성 공무원을 선호는 하긴 하지만은 또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깔끔한 외모에 적당한 센서, 이건 공무원이 가지지 못하는 특성이잖아요. 대화가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공무원은 대화가 잘 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마음인 것 같다고. 그럴 것 같네요. 네. 참 안타까워.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간혹 가다가 이 공무원으로서는 대화가 안 되고 인간으로서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세계에 간혹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는 그런 분들은 이제 잘 찾아보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찾으려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 프로파일을 보면 릴레이션 거의 바닥인데 관심이 없어. 그리고 컬처도 더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사실 대화가 잘 통한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뭐로 가지고 대화를 나눌까요?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뭐를 대화를 나누고, 특히 남자하고 만나면 뭐를 대화를 나눌까? 혹시 본인은 이런 고민을 안 하시죠? 그죠? 남자하고 만나도 대화거리가 너무 풍부하시죠? 네. 주로 뭘 대화하세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네. 어제 점심 뭐 먹었는가? 어제 저녁 뭐 먹었는가? 오늘 점심 뭐 먹을 건가? 오늘 저녁 뭐 먹는가? 아이고. 그게 주로 대화 주제. 그렇네요. 그런가요? 네. 그러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는데 이거 진짜 골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로맨 매니저 분들한테는 어떤 걸 항상 하냐면 본인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어떤 거를 대화를 나눌지 일단 리스트를 마련을 하라고 그래.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영화, 뭐 그게 조금 더 나와서 연거,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소설. 근데 대부분 영화를 찾아보고 뭐 소설책 읽는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분도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젊은 친구들은 게임하는 걸 좋아하니까 게임 또 인기 있는 게임 몇 개, 스토리 어떻게 되는가. 뭐 하다못해 오징어 게임이라도 뭐 그런 거 정도 항상 파악을 하고 내용을 아주 뭐 완전히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대충 거리만 캐릭터가 던져줄 수 있게. 그렇죠. 캐릭터가 어떻다.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다. 요 정도 몇 개. 그래서 내하고 비슷한 캐릭터, 또 내하고 다른 캐릭터. 남자 주인공에 대한 캐릭터. 이걸 공부를 해야죠. 그거를 이 순서를 정해서 한 10개 정도 레파토리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대개 한 4-5개만 사용을 해도 두서너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이거는 기본적인, 우리 학원 가가지고 국영수 공부하듯이 과외 받듯이 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 이 공무원 준비했던 마음으로 그렇죠, 차근차근 그렇죠. 뭐 이렇게 하시면 연애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매뉴얼 것 같아요.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연애 매뉴얼이라 그러면 이 매뉴얼 성향이 높으면 연애 매뉴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에게 있어 연애라는 거는 또 본인 나름대로 아주 비현실적인 걸 연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인 연애라고 하지 말고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가 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대화가 통해야지 이 철벽 장벽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니까 포문을 열 수 있는 몇 가지 소스를 찾아서 준비를 해두고 남자를 탐색해서 그렇죠. 접근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내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제 아이. 짝을 찾고 싶었는데 여기서 짝이랑 결혼 대상. 아, 당연하죠. 근데 일단 결혼을 가려면 시간을 좀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런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이분은 남자가 자기한테 묻기 전에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믿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 남자 입장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여자한테 말 걸어가지고 그 대화를 이어가는 거는 이건 진짜 고문과 같은 일이에요. 차라리 내 머리를 뽑지. 그래서 이런 분 만나는 남자들은 또 머리도 또 다 빠져 있어. 그동안 안타까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힘든 게 대화가 안 통해요.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미팅이 어땠냐면 이 소리가 나오거든. 이 상당히 내가 잘 알죠. 네. 네, 이게 다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않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돼요. 하버드 중매쟁이 같아. 아, 네. 그러게요. 하버드에서는 이런 과목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밌는 게 또 이분은 자기에 대한 자신이 없는 편이고 수치스러운 걸 느낀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남자가 앞에 있어도 본인이 부끄러워가지고 본인이 긴장돼서 더욱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가 통해요.
이래서 이건 본인이 자동 셔터문이 내려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뭐 셔터맨이 되겠다는 남자 같으면 억지로라도 그 셔터맨을 내겠지만 공무원한테 뭐 셔터맨까지 생각을 하겠어요. 알겠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면 이제 이분한테는 적어도 2025년에는 연애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이 이게 대하의 매뉴얼이라는 대하. 그리고 재밌는 게 이분이 또 이분 성실하실 분 같으니까 열심히 대학거리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 뭐든지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하고 또 뭐 이 남자가 재밌는 건 그 영화관에 같이 가고 그다음 미술관에 같이 가고 그러면서 그림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 그림에 대한 거 뭐 전시회 해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얼마나 그 남자가 여자가 멋있게 보이겠어요. 그러겠네요. 알겠죠? 참았네 멋있기까지. 그러게요. 자, 보면 이분 짝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충분히 2025년을 알차게 시작하실 수 있는 팁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상담을 받아보세요.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힘든 시간을 헤쳐나가며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WPI 성격 검사를 만드신 황상민 박사님에게 당신의 특성과 마음, 성장, 발전에 대한 코칭도 받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인생 성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보세요. 언택트 시대에 맞춤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WPI 워크숍. WPI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하여 당신 인생의 성공 프로젝트를 시작하세요. WPI 초급 과정 워크숍,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심리상담을 배우고 열심히 이론 공부를 했지만 막상 실전에서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더라고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고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기다리는 게 두려워졌어요. 제가 이대로 상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배웠거나 상담심리, 임상심리를 전공했지만 상담에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내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좌절감에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가 정말 내 길이 맞긴 하는 건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관련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지 못한 채로 막연히 자격증이나 학위를 따면 저절로 심리상담 전문가가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 활동은 바로 내담자 마음 읽기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담자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는 마음치유사로의 도약.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은 자격증 취득뿐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실질적 경험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담사로서 직접 상담을 해보는 실전 상담 수련. 멘토 교수의 슈퍼비전을 받음과 동시에 다른 수련생들의 사례도 함께 배움으로써 상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갑니다. 또한 WPI 워크숍과 사례 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상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축법을 활용한 과학적인 마음 읽기를 배우게 됩니다. WPI 전문가 과정 상담 실습에서 내담자를 만나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동안 제가 내담자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내담자의 마음을 읽는 수련의 첫걸음은 바로 내 마음 읽기가 먼저임. 이처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게 된 후부터 자연스럽게 심리상담사, 마음치유사라는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 상담에 자신감이 생기니 그 어떤 내담자가 찾아오더라도 전혀 두렵지 않은, 아니 어쩌면 상담 일이야말로 저의 성장을 위한 저의 천직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답니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었던 당신이 애타게 찾던 바로 그 교육과정. 당신의 마음을 읽고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는 상담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지원하세요. 그 어떤 상담 대학원 과정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심리상담 수련을 통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춘 마음치유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6263-2440 카카오톡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친구 추가하시면 교육과정 및 특강, 세미나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